요즘 우리는 살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마음을 잡고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성취감을 느낄 때까지 지속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우리는 자책하고 좌절합니다. 이따금 새로운 책이나 분야를 뒤적이기도 하지만 찜찜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세계로 흠뻑 빠져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 슬럼프라는 이름의 사이클은 다시 반복됩니다. 다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안함이라는 녀석이 점점 커져서 사이클을 더욱 자주 그리고 깊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느끼는 요즘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맘 편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신기형 끄기 기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에 나오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밴드에서 각각 퇴출당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자신의 밴드를 다시 만들어 2,5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하는 성과를 기록했고, 또 다른 사람은 시리에 빠져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죠. 우리는 당연히 새로운 밴드를 만들어 성공한 첫 번째 사람이 더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인터뷰에서 성공한 뮤지션은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2,5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한 헤비메탈 밴드 메가데스의 데이브 머스테인은 자신이 쫓겨난 전설적인 밴드 메탈리카와 비교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기준으로 자신과 자신의 음악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과 명성을 얻었어도 메탈리카를 넘어서지 못해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반면 비틀즈에서 퇴출당한 조지 베스트는 그 후로도 꾸준히 드럼을 연주했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슈퍼스타가 되지는 못했으나 베스트의 가치는 뮤지션으로서의 성공이 아닌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자는 우리 삶의 고통은 결코 없어지지 않지만 어떤 고통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미 있는 가치를 목표로 삼는다면 그 목표를 향한 과정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많은 것을 쫓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광고 등의 영향으로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성과, 몸의 관리, 인간관계, 취미생활, 좋은 물건들까지 모두를 가져야만 내가 뒤처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바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그것을 갖지 못했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역효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행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 삼아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투쟁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신경을 끄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짜 중요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가치에 신경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전용기와 호화 파티를 매일매일 즐기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정직함, 겸손, 너그러움과 같이 내재적인 가치는 스스로의 결심만으로도 실천이 가능하고 우리 주변 그리고 사회에도 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와 같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아라고 하고 또 이것을 버려야만 한다고 하죠. 자신을 똑똑한 사람으로 규정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모른다고 말하기 어려워지고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잠재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자신을 용납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신경을 꺼버리면 비로소 자신을 오롯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자신 스스로 만든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황이나 타인에 흔들리지 않고 설사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금방 헤어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가 결정적인 순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하지만 거짓으로 만들어진 매트릭스 세계에 남던지 불길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으로 들어갈 것인지 저자가 말하는 포기와 고통을 견디라는 것은 마치 독자들에게 네오처럼 빨간 알약을 먹어야 한다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 다시 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고 되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인생의 의미라던가 정직함,
겸손과 같은 내재적인 가치를 행복과 연결짓는 것은 어쩌면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상위 1%의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자신 스스로에게 책임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가치를 향해 분투하며 나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질이나 사회적인 명예 같은 소위 성공의 척도들은 모두 타인의 인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것은 불안정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먼저 자신 스스로를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탄탄한 기초 위에 다른 것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결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책에서 인용한 알베르 카뮈의 말입니다. 제목부터 내용, 그리고 말투까지 도발적인 신경 끄기 기술은 삶이 너무 피곤하고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책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